네, 기본소득당 윤혜인입니다. 지사님, 내년에도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저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세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해법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협은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압박인데요. 지난 10월 12일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현금복지를 지향하라라는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 방향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건 좀 누가 봐도 분명하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런 중앙정부의 규제 방향이 이제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전임도지사의 행정을 좀 지우려는 매우 정치적이고 편협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기본소득이지만 지사님께서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기회소득에도 저는 결국에는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좀 청년 기본소득을 지켜낼 방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기회소득에 대해서 예술인과 장애인 를 이제 금년에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 확장을 해서 이제 돌봄이나 기회소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저희가 지금 이름하에서 세 가지 청년, 농업 및 농촌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원래 취재 맡은 것들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네. 일부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것들은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지방정부가 자기 입맛에만 맞는 제도만 도입하라라고 압박하는 중앙정부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도 이 사회보장협의회 이 결정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좀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협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 그리고 군수들의 청년기본소득 폐지 시도인데요. 올해 이미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에 22곳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군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이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꿀지 모르는 지자체가 3분의 2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를 보면 도지사가 이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매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를 제외하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지자체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경기도 기본소득 관련 조례로는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가 이제 내년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저는 좀 안정적인 청년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좀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이행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를 해도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만큼은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성남시의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남시 경우는 금년에도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결국은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저에게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성남시에서 내년도에 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에서 도에서 하는 것과 매칭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가 그것까지 부담하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는 도지사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 명칭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입장이 어떻든 경기도가 책임지고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도민들께 그리고 그 도의 청년들에게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지사로서 본인의 이 공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는 준수해야 될 책무가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내용 아실 텐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전임도지사 시절에는 이제 한 해당 6번씩 위원회 회의를 했고, 근데 김동연 지사님 취임한 이후에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밖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과 실행을 수기하기 위한 민간 합동 거버넌스인데 이제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제가 경기도로부터 답변을 받아보니까 도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분명히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위반하는 입장이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회 명단도 넘겨주세요.
네, 위원회 명단도 쭉 받아봤는데 전임도지사 시절에는 15명에서 20명 사이로 위원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저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이었고. 근데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사실상 준당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원 2명 빼고는 한 명도 위촉을 하지 않으셔서 전체 위원회 숫자가 7명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위원회의 어떤 내실 있는 조례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을 좀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기본소득위원들을 조례에 따라 선임하고 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이제 기회소득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즈음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좀 정리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리되는 대로 저에게도 좀 같이 공유를 네, 해주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 도지사님의 기회소득에 대한 의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소득 관련된 조례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조례에 따라서 도정을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회소득으로의 전환 역시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도민과 도의회를 설득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로서 2024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해서 각종 기본소득형 정책을 도 차원에서 책임지고 제대로 수행해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의 움직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만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도민들께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전혀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뭐 이걸로 바꾸고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기회서비스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해 경기도 세입이 매우 어렵죠, 지사님.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입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약 1조 9천억 이상 네. 지금 세수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1.9조 원 정도면 세입 예산 기준으로 한 6%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제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32개 지자체들의 올해 재정 결손이 어느 수준인지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산정 내역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기로 한 액수 기준으로 국세 감소율에 따라서 14.7% 줄어드는 걸로 가정을 했고요. 지방세는 당초 세입 예산에서 7% 정도 줄어드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개 합계 감소분이 당초의 세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결손율로 정의를 했고, 보니까 32개 기초지자체의 산술 평균으로 결손율이 6.7%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가평, 포천, 양평 이런 곳은 10%가 넘어요. 저는 나름대로는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서 추산을 한 건데, 여기에 보통교부세뿐만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전체 지방교부세로 잡으면 전체 감소액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이런 진단에 좀 어느 정도 동의하실까요? 예, 동의합니다. 네. 도지사님께서 8월에 추경 편성하면서 큰 세입 결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을 하겠다라고 하신 걸 저도 봤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중앙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는데 지방정부마저 그렇게 해버리면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도지사님의 결단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31개 기초지자체들은 사실 도지사님 마음과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마 내년도 세출 예산을 크게 줄일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만이라도 국세 감소율 그대로 결산 감액을 하지 말고 올해와 내년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라는 것을 제가 지난 행안부 국감에도 요청을 했었고 장관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도지사들 차원에서도 좀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도부터 좀 그런 요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도는 지금 불교부 단체입니다만 저희 시군들이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뜻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지자체 뜻까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17개 시도에 대한 리더십도 보여주시고 또 전례 없는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가 인력과 행정 자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엄청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1월에 그 전국 지자체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해서 2월 말까지 보고하게 했거든요. 자료를 봐주시면 부정수급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전국 건수 기준으로 0.19%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0.01%예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건수 기준 0.819%, 금액 비율 0.02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수치보다 부정수급을 발견하고 나서 지자체가 환수 반환이라던가 아니면 수사 의뢰라던가 고소 같은 조치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경기도에서는 34개 건에 대해서 32건은 이미 환수 반환을 받았고 2건은 환수 반환 조치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서 불이행 건수가 0건이었습니다. 저는 도지사님 이 통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그 행안부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하고 또 지침 통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그렇고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대단한 그 재정전 절벽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을 하면서 그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계에 내놔도 가장 깨끗한 보조금 사용과 집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받아놓고도 행안부에서 6월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다 지자체에 이런 발표를 했고 지자체들이 이것을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자체들은 분기별로 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환수 수사 일의 현황 조사를 이미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임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엄청난 비리와 부패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사실 그 지자체 차원의 행정자원과 인력자원을 낭비하고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큰 지자체가 이런 잘못된 정치 선전용 그리고 낭비용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우선 규모에서 2.8% 늘린 것 이제 거시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다음에 세부 내용을 보면 R&D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든지 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이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저는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나 이념이 아니고 경제고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재정 총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그 같은 세부적인 사업의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그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